자, 수업하자. 오늘은 이제 딱 함수인데, 함수는 여러분이 잘 알죠? 많이 써왔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체계를 잘 배워야 되는데, 함수 파트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배운 거보다 문제가 어려워. 배운 내용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항상 문제는 더 어려운 느낌이 드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수업하면 이제 잘 따라오고 명확하게 정의를 좀 알아야 돼요. 또 에어컨 좀 끄자. 에어컨을 켜놓으면 녹화할 때 소리가 좀 함수는 정확하게 좀 잘 배웁시다. 그리고 조금 내용에 따라서 선생님이 조금 더 많은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르쳐 주는 걸로 합시다. 처음에 이제 대응이라는 걸 좀 배웁니다. 대응이라는 걸 배울 건데, 대응 세계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대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집합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집합을 기본으로 해서 집합 A, B 두 집합이라고 하자. 두 집합 A, B. 어떤 거에서 어떤 거로 하느냐는 저는 상관은 없는데 A에서 이렇게 합시다. 집합 A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여기 원소가 있고 여기 원소들이 있잖아. 여기 뭐라고 할까? 가나다라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네의 원소가 얘네의 원소를 그냥 막 연결해 주는 거야. 어떤 규칙을 갖든 상관이 없어요. 규칙을 가지고 얘는 얘한테도 연결하고 얘는 얘한테도 연결하고, 또는 너는 그냥 놔두고 연결하지 말고 너는 너한테 연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해요. 흔히 말해서 뭐 그런 거잖아. 관계를 짓는다는 거 그런 거죠. 뭐 여자친구 애인이랑 같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길을 걷는데 하늘에 별이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럼 별하고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근본적으로는 뭐 여기 떠 있는 별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죠. 근데 뭐 저 별은 너의 별이고 저 별은 내 별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런 얘기가 뭐야? 저 별과 이 사람을 관계 짓는 거지. 꽃을 보고서 야, 이 꽃은 너 닮았어, 너야 이제. 저 꽃도 널 닮았어, 저 꽃도 너야.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맞춰줄 수 있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대응이에요. 대응. 이 대응은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었던 애들을 관계를 지어주는 모든 과정과 모든 일들을 다 대응이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집합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집합을 정의할 때는 보통 A, B라는 집합을 안 쓰고 X, Y라는 집합을 써요. 아시겠죠? X, Y라는 집합을 써요. 그거는 그냥 습관 같은 거야. 잘 들어야 돼. 알았죠? 습관 같은 걸로 그냥 두 집합을 X, Y로 써요. 그래서 X, Y라는 집합으로 두고
선생님 집합이라고 썼네. 미안해. 함수. 나 지금 함수가 웃기면서 집합을 얘기하고 있어. 미안해요.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대응 중에서 그러니까 대응이 훨씬 큰 의미야. 알겠어요? 굉장히 많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응 중에서 선생님이 앞부분은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은 다 들었는데 시험 문제 풀어봤더니 책 문제 풀어봤더니 한 장도 안 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이해해? 알았지? 이런 건 앞부분 특히 함수는 되게 중요해.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수많은 대응 중에서 어떤 모든 원소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 Y에 반드시 몇 개 대응? 하나 대응. 반드시 하나. 모든 원소가 Y에 반드시 하나 대응. 이게 규칙이에요. 이게 함수의 정의. 아시겠어요? Y의 원소가 그러니까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만 대응하면 돼. 하나. 그 얘기는 뭐야? 하나 대응 안 해도 안 되는 거고 두 개 대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집합이 된다는 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기호로 쓰고 할까? 여기 기호는 저희가 쓰자. X라는 원소가 있고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3개 정도 그려보자. 여기가 뭐 1, 2, 3, 4, A, B, C, D 이렇게 할까? 숫자 말고 일단은 여기가 1, 2, 3 이렇게 여기가 A, B, C 이렇게 1, 2, 3 이렇게 A, B, C 1, 2, 3 이렇게 그럴 때 반드시 어때야 돼? 하나 대응해야 돼. 너 3 대응하면 되지, 그치? A는 몇 개 대응하는 거야? 한 개. 얘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순전히 정말 X의 입장에서 봐야 돼. X의 입장에서. 하나 대응해야 돼. B도 3으로 갔어.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 왜? B 입장에서 몇 개 대응하고 있는 거야? 한 개 대응하고 있는 거지. C는 1로 갔고 여기는 1로 갔고 이렇게 같이 될 수 있죠? 이런 건 함수예요. 함수. 알겠어요? 근데 마치 이런 거지. A는 나 1에도 대응하고 싶고 3에도 대응하고 싶어. B는 2에 대응하고 C는 너는 너도 2에 대응하고. 이러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이러면 함수가 아니에요. 왜? A 때문에. 하나 대응한 게 아니잖아. X 입장에서는 두 개가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A는 1로 대응하고 B도 1로 대응했어. 근데 C는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대응 안 해. 그래서 D가 이렇게 대응해. 이렇게 돼도 함수가 이것도 함수가 아닌 거예요. C가 대응하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 C가 대응하고 있으면 대응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 조건은 항상 그래. Y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Y는 안 중요해. 어떻게 보면 Y는 중요하긴 해서 이름도 붙이긴 하는데 Y는 그렇게 중요한 애가 아니에요. 중요한 애 누구야? X야, X. 그러니까 함수를 볼 때는 X를 봐야 돼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X를 봐야 돼요. 그러면 함수냐 아니냐? 함수의 정의는 어때?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반드시 하나. 어떤 모든 원소가 반드시 하나.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함수를 선생님이 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요 단어는 얘기해요. 모든 원소가 반드시 하나 대응하는 거. 알았어요? 그냥 X에서 Y로 이것까지는 빼먹는다 하더라도 모든 원소가 반드시 하나 대응한다. 그걸 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만족되면 우리는 이제 기호로 표시할 수 있죠. 함수의 기호로. 자, 함수는 보통
펑션에서 갖다 쓰죠. 그래서 f라는 거 많이 써왔죠. 그쵸? 그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펑션에서 f자를 따와서 f라는 함수는 x집합을 y집합으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응의 의미를 갖는 거야. 근데 어떻게 대응해? 함수로 대응시키고 있어. 함수로 대응시키고 있다는 건 뭐야? 모든 원소가 반드시 하나 대응하게 만들어놨어요 라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대응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풀려. 선생님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려놨잖아. A는 지금 몇 개 대응하고 있어? 2개 대응하고 있죠? 이래서 상관없어요 대응에서. 그렇지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이건 다 대응이지만 얘만 함수인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대응에서 F를 썼다는 건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X를 Y로 대응시켜요. 이렇게. 뭐에 의해서? 함수에 의해서. 됐죠? 그 다음에 X라는 원소를 Y에 대응시키는 거지? 봐야 돼. 그럼 자, X라는 원소는 누구에 의해서? 함수 F에 의해서. 누구에 대응해? Y에 대응해요. 그래서 이 는이 대응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같다가 아니라 대응한 거예요. 이 X와 Y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기호를 써요. 그래서 함수는 보통 집합 X와 Y에서 이게 함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쓰면 함수구나. 하나씩 대응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죠? 특별하게 질문 없죠? 이제 명칭을 조금 붙여봅시다. 이름은 여기다 지울게요. 네. 이렇게 지우자. 이거 되죠? 다 썼죠? 현빈이 안 쓰고 아무한테 이거 쓸게. 이제부터 쓰는 건 써?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명칭에 대해서 좀 봅시다. 여기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집합 x가 딱 있고 y가 딱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함수로 딱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은 그런 질문을 해요.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맞아요? 맨 처음에 집합 배우면 그랬잖아. 집합인 것을 고르세요. 명제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 그지? 처음에 함수도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 또는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근데 그 문제 탁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함수예요. 알았죠? 우리가 집합을 맨 처음에 보고 배운 다음에 정의를 배운 다음에 딱 넘어가면 모두 다 집합이었지. 그지? 그 다음부터 집합 아닌 거 따진 적 있어? 없어요. 명제도 넘어가고 나면 그 앞에 부분만 문제만 넘어가고 나면 명제 아닌 거 갖고 우리가 문제 푼 적 없죠.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돼요. 자, 여기 있는 x들의 모든 원소가 다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선택하는 애야. 선택하는 거고 선택의 권한이 있어요. 이 선택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도 따라. 어떤 책임이 따르냐면 넌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그게 책임이야.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쪽은 선택을 받는 쪽이죠? 선택받는 쪽이에요. 좀 말이 이상하긴 하다. 그치? 이 선택을 받는 쪽은 그냥 선택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그랬더니 얘가 선택을 하고 봤더니 이만큼만 선택을 했더라. 그 원소들 중에서, 전체 원소들 중에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집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 집합을 뭐라 그러냐면 이 집합은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역이라는 걸 집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의를 하는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역. 그리고 이 선택받는 쪽에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 공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선택된 애들 있지. 얘네들만 따로 알아서 얘네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해요. 굳이 따지면 당연히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분 집합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고 온 거야.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라는 것도 이해해요. 여기 어떤 x 하나가 여기 어떤 y에 대응하고 있겠죠? 이렇게. 맞아요? 선생님은 사실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책에서도 이 전체를 함수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y가 누구에 대응하냐면 fx에 대응을 하죠. x가 f에 의해서 y에 대응하죠. 그럴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값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거죠. 예시로 들면 B가 FA와 대응을 했다. A를 집어넣었더니 B가 됐어. 그럼 이 B가 바로 A에 대한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틀어 해서 Y를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봐.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어떤 애가 제일 중요할까? 정의역, 공역, 치역 중에서. 치역. 진짜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치역도 중요한데 진짜는 이게 더 중요해요. 누가 선택을 할 것이냐. 알겠어요? 얘가 진짜 중요해요.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함수라고 하면 책에는 그냥 함수라고 나왔지만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배웠잖아, 그치?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들은 뭐라고 알아야 되냐면 정의역의 함수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함수는 뭐에 의해서 정의돼? 정의역에 의해서 정의돼. 그래서 정의역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함수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애가 누구냐면 모양도 중요하지만 정의역이 중요해요. 이 얘기는 뭐야? 여러분은 함수를 볼 때 항상 뭘 먼저 보는 연습을 해야 돼? 정의역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써먹든 안 써먹든 정의역을 이렇게 보는. 정의역이 뭐지? 즉 x의 선택 대상이 되는 애들이 누구지? 그 외에 있는 애들을 생각하면 돼, 안 돼? 여기 생각하면 안 돼. 만약에 정의역이 1, 2면 1, 2 외에는 숫자가 없는 거예요. 아예. 바깥에서 숫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이 함수 입장에서는 오로지 정의역에 있는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정말로 중요해요. 함수를 정의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서 정의역이 쓰여요. 그래서 정의역이 정말 중요하고 정의역을 잘 봐야 돼요. 물론 공역은 큰 의미는 없어요. 뭐가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따지면 치역이 중요하겠죠. 그죠? 어떤 값에 대응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정의를 내리고 명칭을 했더니 함수가 같다는 건 뭘까?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는 어떻게 약속을 할까? 라는 거야. 선생님 서로 같은 함수는 모양이 같은 거겠죠. x-2의 제곱이랑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같은 함수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2의 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함수가 어떤 거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죠?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절대값 x하고 x제곱은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이건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함수를 다시 정의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서로 같은 함수는 조건이 들어가요. 두 함수의
F가 기준이고 F 다음 나오는 문자니까 이제 G라고 쓰는 거죠. 자, 이 조건은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정의역과 공역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정의역과 공역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그 다음에 함수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함수에 같다는 것은 그냥 모양이 같으면 같은 게 아니라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함수값이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딱 들어서 두 함수 FG의 정의역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집합이에요. 집합. 역자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은 일 때 자, 봐. 요거는 주어진 조건이야. 그치? 기억은 1번은 주어진 조건이고 2번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조건이에요. 함수값이 같은지 봐야 돼요. 알았어요? 자, F는 어떻게 생겼냐면 절대값 X로 생기고 G는 X제곱으로 생겼어요. 이걸 이렇게 써줘야겠지. 그림으로 그려볼까? 자, 이 함수는 F라는 함수고요. 이 함수는 G라는 함수예요. 그쵸? 정의역이 같고 공역이 같아요. 맞죠? 이제 뭘 해야 돼?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야? 함수값이 같은지 봐야 되겠지? 자, 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되죠? 절대값에 집어넣으니까 1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되겠죠?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x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지? 맞아요? 함수값이 어때? 같아. 따라서 F랑 G는 같은 함수예요. 절대값 X와 X제곱은 같은 함수예요. 이것도 사실은 실수 전체로 보면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니야. 그지? 2만 집어넣어도 달라지잖아. 2는 얘는 2고 얘는 4잖아. 그지? 같잖아. 근데 얘가 같아지는 이유가 뭘까? 바로 정의역 때문에. 정의역을 잘 조절하면 두 함수를 모양이 달라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같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정의역은 함수를 이렇게 정하게 만드는, 어떻게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 문제 풀었다고 선생님 절대값 x랑 x제곱은 같은 거라면서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 문제에 한해서만 같은 거예요. 알겠죠? 정의역이 조금만 넓어져도 이 함수는 다른 함수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것도 기본적인 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인 건. 함수에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 그건 좀 빼자. 여러분 함수 다 배우는 거니까, 그죠? 자, b는 fa일 때 a와 b의 대응을 우린 이렇게 쓰죠. 이걸 순서쌍이라고 불러요. 순서쌍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의미는 이걸 읽어드리면 굳이 여기까지 의미를 읽어드릴 필요는 없지만 바로 이거 A, B 순서쌍 A, B라는 건 뭐야? A와 B 여러분 이렇게 읽잖아, 그지? 2, 이렇게 읽잖아, 그지? 근데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 X의 A와 Y의 뭐가? B가 대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은 이걸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응 관계, 순서쌍을 어디다 표시해?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지?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순서쌍을 다 모아보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y는 fx에서 모든 순서쌍 집합 그걸 하나 만들자. 여기 좀 앞에다 쓸 거야. 쓸 거예요. 그냥 쓰자. 그 집합을 G라고 하고 이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 순서쌍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써줄까? 모든 x는 다 x라는 정의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G라고 썼을까? 이 G를, 이 집합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요. 여기 있어요? 그래프는 뭐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프는 순서쌍 집합이에요. 그래프는 순서쌍 집합. 순서쌍 집합이 바로 그래프예요. 알겠어요? 순서쌍 집합을 그래프라고 불러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수학에서 그래프 했던 건 다 뭐야? 순서쌍 집합. 이걸 갖다가 좌표 평면에 이렇게 그려내갈 수 있겠지, 그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 점이 A, 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걸 다 표시했더니 Y는 fx라는 이렇게 표시가 될 거 아니야, 순서쌍의 좌표들을. 그치? 순서쌍을 여기다 이걸 갖다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알겠어요? 이건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을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표시하는 거.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프라는 건 뭐다? 수학에서 그래프는 뭐야? 순서상 집합. 그렇죠. 순서쌍 집합이에요. 순서쌍 집합. 알았어요? 저게 아주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앞으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졸려요? 졸려? 오늘 학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졸린 게야?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어떤 집합?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건 안 써도 돼요. A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X는 실수.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야? 어떤 집합, 이런 집합일 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원소가 뭐로 생겨먹었어? 이게 뭐라 그랬어, 아까? 순서쌍으로 생겼지? 순서쌍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함수의 그래프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함수가 이럴 때,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함수가 이럴 때, 이런 함수가 존재할 때, 이런 뜻이야. 이걸 갖다 막 되게 어렵게 해석해가지고, 저게 뭐지? 이런 집합은 어떻게 생긴 거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함수가 주어졌구나.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 거예요. 그냥. 함수 하나를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저렇게 내버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집합이지?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건 그냥 순서상 집합 정도로 알고, 아, 이게 그냥 함수의 표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순서상을 표시하는 걸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것이야. 네, 그것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차이를 둘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예제를 하나 풀어볼까? 아니면 이런 문제 이거 먼저 하자. 오늘 수업은 요거 지금 설명하는 것까지 조금 하고 합시다. 차근차근 내용 좀 다시 한번 봐. 자, 그래프로 나와 있는,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어떤 도형이 함수냐 아니냐? 함수냐 아니냐? 즉 함수의 정의 뭐였죠? 모든 원소가 함수의 정의 아까 배웠으니까 다 잊어버렸어?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x의 모든 원소가 y의 몇 개? 반드시 하나 대응, 그죠? 반드시 하나 대응해서 함수냐 아니냐, 즉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함수냐 아니냐를 질문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어. 어떻게? 아무데나. 알겠어요? 하나 그어요, 이렇게. 그 다음 얘를 이동시켜. 도형과라고 합시다. 도형과 만나는 점이 하나면 한 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썼어요? 자, 이렇게 얘는 함수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함수야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 이차함수 배웠으니까 이차함수 하는 건 알죠, 그죠? 근데 함수냐 아니냐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아무데나 그어야 돼. 이 사실 축은 그릴 필요가 있는 거였어 없는 거였어? 원래 안 그려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냥 밑에 배경이야, 배경. 맞아요? 그 배경 그림이야, 배경. 그러니까 얘는 그려진 게 아니고 요것만 그려진 거야. 그럼 몇 점에서 만나?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 맞아요? 이제 이동을 시켜. 몇 점에서 만나? 한 점. 한 점, 그지? 어디를 이동시켜서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지? 아, 그럼 뭐야? 이게 함수라는 거야. 알겠어요? 원의 방정식은 함수야 아니야? 함수? 원의 방정식. 함수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라고? 아니에요. 아니지. y축과 평행한 직선은 하나 커. 몇 점에서 만나? 두 개 만나네. 여기는 몇 개 만나? 안 만나. 여긴 하나 만나는데요, 선생님? 하나 만나는 점이 하나 있다고 해서 함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점에서 하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것도 할 거야. x축하고 평행한 직선 하나 그어서 하는 것도 하나 나와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선생님이 다시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할 때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알아야 돼? 아, 함수냐 아니냐는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면 뭐를 알 수 있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놔야 돼요. 알겠어요? 그냥 대충 알아놔가지고 뭐였지? 라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요렇게 생긴 한 도형이 있어. 얘 함수일까 아닐까? 여기서 끊어졌어. 아니요. 함수 아니죠? 맞아요? 왜?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이지? 한 점만. 이쪽은 계속 한 점이지. 여기서도 한 점. 여기서도 한 점인데 안 만나지?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야.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때 여기에 값을 x값을 a라고 해보자. 알겠죠? 여기에 x값을 a라고 해보자. 그러면 정의역을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래서 정의역을 이렇게 딱 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이쪽 세 개는 없어져요. 요거보다 요거만 생겨요. 이쪽 세 개는 없는 세 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갈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이게 정의역의 역할. 알았어요? 정의역은 함수의 어떤 부분을 정함으로써 얘가 함수가 아닐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만들어주는? 그렇지. 이렇게 없는 세 개로 정의역을 딱 정해주는 순간 얘는 함수가 돼. 알겠어요? 그래서 정의역을 항상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가장 함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렇게 관점이에요. 정의역 모양은 이런데 정의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지? 그럼 이 정의역에서 이 함수는 어떤 모양들이 나올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함수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푸는 적 있죠?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 있었잖아요. y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 기억나요? 이 3.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어? 이 문제 이렇게 푼단 말이야.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지?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얘의 대칭축을 찾아야 돼. 얼마야? 대칭축 얼마야? 항상 요 값에 여기가 1일 때 요 값의 절반으로 완전 제곱된다. 맞아요?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알고 있잖아. 얘 완전 제곱식 하면 얘는 상관없고 앞에 거 1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1로 만든다는 건 묶어내라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3이면 3으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가린 다음에 절반으로 완전 제곱돼. 뭐 얼마로 완전 제곱되는 거야? x-2. 그렇죠. x-2로 완전 제곱되겠죠. 이 정도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 아, 그러니까 2가 대칭축이야. 쓸 필요 없이 2가 대칭축이야. 그래서 2 집어넣어봐. 2는 4, 마이너스 4, 2, 8, 마이너스 3 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7? 맞아요? 마이너스 7 여기에 꼭지점을 받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은 이거를 배우고 있었던 거야. 뭐야? 정의역이 뭐야? 정의역을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의역으로 주어지면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1 여기 뭐 2, 3 이렇게 있겠죠? 아, 그럼 여기가 끊어지는 세상. 여기는 그릴 수 있어 없어? 사실은 못 그리는 거야. 요거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오지, 그지? 여기서 마이너스 7.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대칭이니까 2에서 한 칸 갈 때 많이 올라가겠어?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갈 때 많이 올라가겠어? 마이너스 1. 그렇지, 3칸 같으면 더 많이 올라가지, 그지? 대칭이니까 얘 요만큼밖에 못 올라가고 얘 1까지 가야 요만큼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같은 만큼 올라가는데 얘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1 플러스 4 마이너스 3, 오 2네. 이렇게 생긴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무슨 얘기였다? 정의역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의역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의역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함수를 봤더니 이건 이제 기본 문제. 2, 0, 2, 4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럼 정의역은 뭐예요? 정의역은 뭐야? 1, 2, 3, 4 x의 집합 다. 알겠어요? 공역은 뭐야? 그렇죠. y의 집합 다. 치역은 뭐야? 그렇죠. 여기 0도 있어. 0, 2, 4. 그렇지. 오케이. 0, 2, 4.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와 이런 것까지만 연습해 놓으시면 일단 함수의 기본이 돼요. 이 함수의 기본을 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선생님이 할 생각인데 이런 기본 안에서 함수를 어떻게 약속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함수를 나눌 것이냐인데 여러 가지 함수라고 이름을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파트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사실은 그거까지만 끝나고 나면 함수가 거의 다 끝나가는 중이야. 이제 함수의 기본 배웠고 근데 함수가 진짜 어려워. 왜냐면 그 규칙을 딱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줄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복습, 예습.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함수, 여러 가지 함수라는 걸 배워요. 여러 가지 함수에 들어가지 않는 함수가 있어요. 특수한 함수. 특수 형태의 함수인데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여러 가지 함수는 함수의 기본.
그 다음에 특수함수는 뭐가 있냐면 합성함수라는 거와 역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함수는 끝이 나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함수식이라는 게 있는데, 적어도 요거까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선생님 사실 생각상으로는 여기까지 다 설명하고 해주고 싶거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막 나와.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나와요. 이거 여러분이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올 텐데, 일단은 순서가 좀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문제 풀어보세요.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하면 되니까. 알았죠?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가르쳐주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건데, 그래도 문제가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풀어야 될 거예요. 선생님이 요거쯤까지 정리가 되든 여기서 정리가 되든 간에 한번 정리를 해서 이런 것도 좀 다시 더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 가지 함수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제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렇긴 하지만 미팅을 갔는데 소개팅을 가서 10명 이렇게 갔어. 벌써 좋아. 10명. 요즘 그렇게 안 해요? 너무 많아요. 소개팅 같은 거 안 해요? 미안해요. 선생님 때가 선생님 옛날 스타일이라 우리 때막 5명 소개팅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간에 갔는데 이제 이쪽이 선택하는 사람 쪽이잖아요. 그지? 선택의 권한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게 있죠. 책임이 있죠. 한 명만 선택해야 돼. 근데 이 중에 정말 독보적인 사람이 한 명이 다 있는 거야. 그럼 다 선택하겠지, 그지? 이런 게 사실은 상수함수예요. 모든 x가 다 누구를 이거에 대응하고 있어. 그쵸? 그럼 x라는 값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요. y는 3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럼 y가 3이라는 뜻이 아니야? 뜻이 아니라 뭐야? 모든 x가 3에 대응하고 있다는 거지. y가 3인 값에 대응하고 있다는 거. 알겠어요? 이게 상수함수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 상수함수는 y는 k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럼 y 값이 k, x는 모든 x.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x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의역의 모든 값이 하나 k로 대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안 써도 1도 k에 대응하고 2도 k에 대응하고 3도 k에 대응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x가 없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해요. 이런 게 이제 상수함수. 두 번째 이제 함수가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거야. x를 함수에 대입하면 자기 자신에 대응해요.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y는 x죠. y는 x예요. 그래서 자기 모양 자기 자신한테 대응하는 거예요. 얘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함수라서 이름도 붙어 있어요. 아이덴티파이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i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비슷한 애인데 1대1 함수가 있고 요거 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대1 함수보다 더 나가면 1대1 대응이라 그래요. 함수가 안 붙었었는데 얘가 제일 까다로운 조건이야. 알았죠? 이거 다음 시간에 다 해줄게요. 1대1 함수 뭐냐면 소개팅을 갔는데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참 난감하긴 하네. 자, 하여간 선택을 하는 쪽이 선택받는 쪽보다 좀 더 많이 적게 갔어요. 여기는 한 4명만, 여기 6명 갔어요. 그리고 선택을 했더니 참 해피하게 내가 선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야. 이런 게 1대1 함수예요. 딱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은 3으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얘네가 선택하지 않은 어딘가를 가요. 1대1 함수. 알겠죠? 1대1 대응은 뭘까요? 인원수도 똑같아. 1이 3으로 가고 2는 1로 가면 3은 2로 갔어. 이렇게. 남는 애도 없어. 그지? 1대1 함수이면서 남는 애도 없으면 뭐라고 불러?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4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공부하고 어떻게 표시하는지 하고 그게 문제로 나오면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하고 상황 봐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까지 정리를 해버리고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함수가 빨리 끝나네. 물론 이거 끝난다고 함수 끝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뭐 어차피 여러분하고 한번 이제 1학기 때 저쪽 반에 선생님이 가우스 함수 이런 거 좀 안 해줬거든. 절대값 함수 이런 거 좀 안 해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해주고 대칭 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은 해주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알았죠? 함수 조금 천천히 열심히 풀어보세요.